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사실 뭐 임신 중에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미리 조심을 하고 그 많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사실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먹는 양이 늘어난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섭취를 해야 좋은 건지 네.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죠. 네, 대개는 이제 임신했으니까 두 사람 분량을 먹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면서 막 네네. 그 한 끼니당 계속 두 그릇씩 식사를 하시거나 왠지 그런 경우가 그래야 할 있죠. 것만 같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정의대로 하자면 임신 중에는 평상시 먹던 것보다 약 150에서 3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을 조금 더 섭취하게끔 권장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얼만큼일까요? 대개는 밥 한 공기가 한 3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당 300칼로리가 아니라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300칼로리보다 조금 더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0칼로리, 후반부로 갈수록 300칼로리 정도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그 밥 한 공기 정도 더 드시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네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입덧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지만 임신 중기로 가면 음식을 오히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무조건 먹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먹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서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잘 먹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임신으로 인해서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는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섬유질이라던가 철분 그리고 칼슘입니다. 우리가 임신 중에는 변비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채소라던가 과일 같은 것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 현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그 식품들은 그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좋은 점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는 살코기나 시금치 그리고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각종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이나 브로콜리 같은 그런 그 녹색 채소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좋은 음식들 알아봤는데 그러면 피해야 될 음식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술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는 금하는 게 좋고요. 예. 식품은 아니지만 담배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겠죠. 끊어야 됩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카페인이 있는데요.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카페인 같은 경우는 임산부는 하루에 200mg 이하로 카페인을 섭취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종 음료수라던가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각종 초콜릿이나 이런 것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두 커피 한 잔에 한 135mg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는 100mg 그리고 콜라는 4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한두 잔 정도 하루에 허용이 되는 셈이고요. 원두 네. 커피는 한 잔이나 많아봐야 두 잔 정도로 이제 허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임산부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속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못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한다면 지방이나 단순당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체중을 증가하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임신 중에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 아이도 이제 큰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임신 중에 당뇨가 생길 위험성이 크고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소화 비만과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커서 다른 대사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 성분을 좀 줄여서 섭취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참치나 이런 큰 생선 같은 경우는 수은 함량이 좀 많기 때문에 임산부는 섭취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난로 된 음식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난로 된 음식은 임신 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네. 그 음식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먹다 보면 우리가 식중독이라던가 세균 감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회를 못 먹을 이유는 없는데 아주 잘 조리가 된 회는 먹을 수 있지만 이제 회에 들어있는 생선회에 있는 기생충이라던가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조심해야 될 음식이 꽤 많고 아까 초콜릿이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도 네, 카페인이 거기 조심을 들어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 잘 몰랐는데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럼 운동은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네. 좀 몸이 비대해지진 네, 않을까 또. 옛날에는 이제 임신하면 무조건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임신 기간 동안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임신성 당뇨라던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임신 중기 이후로는 충분히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 연구에서도 보면 임신 중에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에는 임신성 당뇨병 위험이 30% 정도 감소하고요. 임신 중에 과도한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의 종류를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신 초반기는 아무래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특히 요즘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고위험 임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가능하면은 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임신 중기로 가면은 몸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일상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스트레칭이라던가 가벼운 산책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신기에는 우리가 많은 근육들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중이 많이 실리거나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운동처럼 복압이 많이 올라가는 운동 역시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나 수영 같은 것들은 이제 추천할 만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 남편분들도 유익 있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얼마 전에 또 임신부가 메르스 걸렸다가 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고 남자아이를 네. 순사를 했는데 이 임신분들 아이가 아플까 봐 약도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끙끙 앓는 경우가 있는데 약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임신하면 절대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사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들 중에 물론 임신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지만 임신 중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기를 묵혀놨다가 폐렴이 되거나 방광염을 묵혀서 신우신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일부 이제 임산부들 중에는 천식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질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약을 먹는 게 해롭지 않을까 그러면서 약을 임의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약을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 임신 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다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신을 하고서도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을 하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아, 임신 중에도요? 네, 사실 독감이라던가 뭐 간염 예방 주사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풍진 같은 경우는 임신 전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고 이게 태아 기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방 접종하고 한 달 이상은 피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먹을 수 있는 약과 없는 약이 있고 맞을 네. 수 있는 주사와 없는 주사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너무 그냥 배격하는 건 아니군요. 네, 아플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질병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체중 회복이 참 중요한데 체중 회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아주 짧게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대개 한 10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다 빠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은 원래 체중으로 회복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후조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움직임이 네네. 적어지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몸이 추스려질 때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이후부터는 충분히 야외 활동이 가능하고 신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나 복근 강화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임신 전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운동하는 습관이 출산 뒤에 그리고 산후 우울증, 비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